자, 그러면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전구환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국세무학회 회장님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위원도 현재 맡고 계십니다. 자, 전구환 교수님, 우리 줌에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의 전규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학회에 참석을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서 말씀드리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ESG 정보 인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ESG 공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그 ESG 인증하면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 ESG 보고서 인증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ESG 보고서 인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ESG 채권 인증, 그리고 맺은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월요일부터 쭉 보면서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회계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자, 우리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은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 감사를 받고 공시하고 신용평가를 받아서 신용 등급이 매겨지는 것과 저는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ESG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처럼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주로 관심이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고 공시하는 부분, 사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ESG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ESG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일반 신용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이 ESG 보고서인데요. 사실 그 회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재무제표의 역사와 비슷한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통일된 기준이 없이 회사가 각각의 알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거나 또는 기관 간 과거와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선진국에서 그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회계 기준이 나왔는데 각국마다 다른 회계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물론 이제 채택을 안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동일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재무제표를 그냥 만들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논란이 생겨서 회계 감사라는 제도가 한 150년 전, 200년 전쯤에 나오게 되면서 공인회계사가 출연이 됐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ESG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신뢰할 수 있게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즉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또 기관 간 또는 기업 간에 비교 가능한 그러한 보고서가 나와야 ESG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ESG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백 개의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준도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ISSB라는 기준, IFRS 재단에 또 유럽의 ESRS, 미국의 회계 기준 등 큰 틀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GRI나 SSB를 말씀해 주셨는데 SSB는 ISSB로 통합이 된 것이고 GRI가 존재는 합니다만 현재의 추세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 ESRS는 유럽이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럽과 관련된 SEC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채택할 것은 이 ISSB 기준이 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관심 주제인 인증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인증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국제회계사 연맹이라는 IPEC에서 만들었던 ISA 3000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사의 AA1000AS, ISO 기준 또는 인증하는 기준 업체에서 스스로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인증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잘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도 현재 정리가 돼가고 있고 인증을 만드는 기준도 현재 정리가 돼가고 있어서 혼란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불과 2년 전 2021년 1월 말 하더라도 이 정보공개 기준이죠. 기준이 374개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기준이 600여 개라는 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이걸 도대체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 예를 들면 대학에서 어떤 학교는 4.0이 만점인데 어떤 학교는 4.5가 만점인 대학들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학생이 4.0을 받았을 때 이것이 4.0인 학교에서는 만점을 받은 것이고 4.5인 학생 입장에서는 잘하긴 했지만 만점은 아닌 것이고 이게 비교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00점 환산으로 해서 성적표가 또 나가는 것처럼 이제 뭔가 통일된 기준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과 관련돼서는요. 왼쪽은 현재 그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거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IFRS 재단에서 ISSB 기준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채택하기로 이력시 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ESRS, 미국의 SEC 기후 관련 규정 3개가 중심이 되고 있고 기타 자율적인 기준도 많이 존재하겠습니다. 인증과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개의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ESG 평가와 관련돼서는 앞부분에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적으로 ERM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ESG 레이팅즈 헤드 크로스로드에서 기로에선 ESG 평가라는 그런 보고서를 하면서 ESG 평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현재의 ESG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ESG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ESG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ESG 보고서가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결론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가 주어져야 그래야지만이 ESG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과 함께 통일된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 현황과 관련돼서도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사 연맹이라고 IPEC 등에서 만든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70%인데 우리나라는 한 14%쯤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50개의 기업만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증 비율이 100%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100%는 아닌데요.
여기서 조사 대상이 된 50개 기업은 100%가 되고요.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64%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인증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과연 제대로 인증을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증 기준이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에는 국제회계사 연맹에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소속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ISA 3000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내년까지는 ISSA 5000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바뀌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AA1000, AS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ISA 3000에서의 결과, 여기는 합리적 인증, 제한적 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moderate 또는 high level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high assurance, moderate assura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ISA 3000에서는 합리적 인증, 뭐 제한적 인증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따로따로 받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은 잡힙니다만 도대체 인증 수준이 어딘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국제증권감독기구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IOSCO라고 하고요. 이 IOSCO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130개 국가의 그 증권감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현재 여기에 움직임을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가 좀 푸시를 해서 또는 권고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크게 보면 인증 기준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인증 기준과 관련돼서는요. 여기서는 그동안에 회계 감사를 할 때 사용되었던 국제 감사 기준, 우리나라도 현재 회계 감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감사 기준을 만드는 국제감사인증위원회 IWASB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기서는 ISA 3000이라는 거 앞부분에 잠깐 가서 말씀드리면 이 ISA 3000을 그동안에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ISA 3000은 여기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 업무 기준 해서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이 ESG뿐만 아니라 그 재무제표 감사 이외 모든 거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서 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ISSA 5000을 이제 제정 중인데요. 다시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IOSCO의 강력한 지지하에 ESG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올 9월에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말까지는 최종 확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3개월씩 앞당겨서 올해 6월에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빠르면 내년 9월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IOSCO는 이러한 그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표한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빠르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확정이 되는데 빠르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물론 자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던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을 만들던 국제윤리기준위원회라고 ISBA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동시에 윤리 기준, 독립성 기준을 포함한 윤리 기준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늦게 올해 12월 말까지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IOSCO에서는
이 국제감사 기준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 ISSA 5000이라는 기준을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만들고, 윤리기준, 독립성을 포함한 윤리기준도 내년 말까지는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내년도에도 적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 기준은 그동안에는 사실 여기는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할 때 사용되는 회계 감사 기준과 윤리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한 대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인증 제공자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한 인증 기준입니다. 즉 지금처럼 회계법인이 인증을 하건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비회계법인이 인증하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이고요. 어느 대상이든지 다 적용할 수 있고, 인증의 성격이 뭐 좀 강한 수준인 합리적 확신이냐 또는 약한 수준인 제한적 확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인증 제공자, 인증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 기준과 윤리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강제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증권감독기구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감독 당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주도하에 강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꼭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ESG 인증을 하는 모든 기관들은, 모든 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인증 기준과 윤리 기준을 따르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밑에 그림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 기준이 또는 보고 기준이 수백 개가 존재하는데요. IFRS 재단에서 만드는 ISSB 기준, 위에 보면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 만드는 기준이 현재 제정해서 6월이면 확정될 예정이고요. 물론 모든 세트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가 우선 제정이 됩니다. EU에서는 ESRS를 만들었고요. 미국에서는 GU 관련된 공시만 만들었습니다. 계속 발표에서 보면은 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스비가 얘기 나오는데, 세스비는 IFRS 재단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세스비 기준은 이 ISSB 기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 많이 언급되는 TCF 기준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GR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현재의 일종의 어떤 모든 아주 강제는 아닙니다만, 물론 EU와 관련된 데는 ESRS가 강제가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SEC 기준이 강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와 관련된 기업이나 미국과 관련된 기업은 ESRS나 SEC 기준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것처럼 이 ISSB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이룩시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식적으로는 ISSB 기준에 의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ESG 보고서를 아마 작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기업 중에서 EU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CSRD도 나오고 하던데요. CSRD에 의해서 EU에도 공시를 해야 되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ESRS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 또 추가로 공시해야 되는 기업은 SEC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ISSB 기준을 만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건 간에 이것이 IAASB,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ISSA 5000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고, 빠르면 내년 9월이나 또는 12월까지 확정된다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아마도 현재로서는 이 인증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모든 ESG 인증 기관들이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리 기준도 내년 말까지 확정이 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IOSCO가 해서 주도가 돼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의 적용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즉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 기준은 기본적으로 ISSB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은
IWASB, 윤리기준은 이스바의 윤리기준을 채택해서 빠르면은 내년 회계연도, 사실 내년 회계연도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제정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몇 년 내에 차츰 공시기준, 인지기준, 윤리기준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혼란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인증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인증을 제공할 것인가. 인증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회계감사도 감사를 잘못하면 부실감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ESG 인증도 언젠가는 인증을 잘못하면 처벌하는 법적 책임까지도 갈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회계법인이 아닌 기타 컨설팅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OSCO도 인증인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독립성이나 적격성도 중요하고요. 독립성도 중요하고요. 최소한 ESG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인증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지속가능 보고서, 즉 ESG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인증인에 대한 어떤 정립이 필요하고요. 어디까지 인증할 것인가의 문제, 인증 성격의 문제. 사실은 우리 인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검토, 검증, 평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은 똑같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인증받은 데와 형식적 인증받은 데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증 기준도 현재로서는 다양한 인증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론을 내린 결론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IOSCO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ISS의 5천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꼭 이걸 안 가더라도 나머지 인증 기준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인증 기준을 적용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이 다른 인증 기준에서는 뭐랑 유사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증 보고서의 양식, 인증 보수, 사실 특히 조만간 인증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면 인증 보수 문제도 당연히 현재보다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거의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ESG 보고서를 턴키 베이스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컨설팅하고 인증을 한꺼번에 해주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와 관련된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ESG 인증하면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인증을 생각하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가스 인증도 있는데요.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ESG 인증에는 ESG 채권 인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릴 텐데요. 아까 발표 중에도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ESG 채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 등등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이 ESG 채권이라고 했을 때, 발행할 때 최소한 이것이 정말 ESG 채권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ESG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이 있을 때 이 조달된 자금이 원래 의도한 대로 제대로 사용된 것인가, 그것을 누군가는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도 일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ESG 채권 인증과 관련돼서도 아직은 채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사전 예고하면서 ESG 채권 발행 및 사용 실적해서요. ESG 채권 발행 구체적인 사용 내역, 최초의 그 자금 사용 목적하고 실제 사용 내역 차이 발생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현재는 신용평가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ESG 채권에 대한 인증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맺은 말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월요일부터 좋은 발표들을 잘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ESG 인증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그 정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여긴 것처럼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ISSB 기준을 포함한 뭔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속가능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으려면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ESG 인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ESG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활용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ESG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기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현재 이제 몇 가지로 주된 것들이 있고요. 아이오스코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ESG와 관련돼서는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시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고 그거를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결과를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평가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이해관계자가 활용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증이 잘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그 특정 회계법인이나 특정 업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참석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인증인들이, 인증 제공자들이 어떤 공통된 인증 기준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인증을 해서 우리가 이들로부터 인증받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혼란스럽지만 현재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 2년 내에 잘 정리가 돼서 현재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가능성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통일된 인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ESG 학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급하게 지금 2부 세션 진행이 되죠.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러면 빠르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단상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그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한택환 교수님과 정규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